네, 혜라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그 지지율은 묘하게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분리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에 패배한 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는 별개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선거 때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는 증거야. 국민의힘이 싫지 않았어. 민주당이 더 괜찮은 당이라 찍었나? 거기 뭐 범죄자들 득실하는데 뭐 그렇게 좋겠어. 그래도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게 국민의힘이 조금 그렇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윤통이 있다는 얘기야. 그 윤통한테 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윤통 소나기에 있는데, 거길 찍어주면 윤 대통령이 정신승리하면서 나 잘하는구나 계속 할까 봐 그게 괘씸해서 정권 심판론이 불붙고, 그래서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십시오도 안 했잖아. 내가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국민이 심하게 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옹호하면서 당정 관계 회복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기고 싶은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국민은 민주당보다는 국힘을 찍고 싶었어. 그렇지만 찍으면 윤 대통령 꼴 보기 싫어.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 고집 부려도 되는구나 하고, 또 국힘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밑으로 다 들어가서 그건 생각하기도 싫다 하니까 전부 다 민주당 찍어서 이번에 총선 결과가 참패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만 제대로 세워줬으면 이번에 이길 것이었거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보기에는 처음 정치하니까 아사모사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리고 윤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한다고까지는 생각을 또 못하고, 또 극우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을 굉장히 감싸니까 원래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게 돼 있거든. 그래서 민심을 본다는 건 목소리 큰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거든.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중도층.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랬던 거야. 위대한 이슈를 봤어야 돼. 그래서 그냥 확 버려줬어야 돼. 우리는 다르다. 딱 각을 세우고 우리는 한동훈 중심으로 간다. 국민 편에 쓴다 무조건. 이랬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겼을 거야. 그래도 많이 이기게 안 해줬어. 왜? 윤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잖아. 저렇게 고집 부리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다 심기경호한 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온 그 지지율이 그런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정신승리 시작했어. 네. 자기들을 엄청 이뻐해서 국민이 찍어준 줄 알아? 이거 미친 거야.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 재판정에 맨날 가고. 그렇지 않아? 네. 감옥에서 무슨 뭐 창당 선언 하시는 그렇지. 옥중 창당 선언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뭐 봉투에 코인에 장난 아니지. 근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밉상이었으면 그냥 찍어준 거거든. 그리고 조국이 큰 역할을 했고, 사실은. 그렇죠. 네. 조국을 보고 찍은 거야. 근데 자기 보고 찍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또 국민을 보는 국회의원을 다 집합시켜서 자기 보라고. 12분간이나 연설해서 당의 결정에 따르란 얘기는 뭐야? 당의 결정은 지가 하잖아. 그치? 자기가 한 결정에 따라 이재명을 보라고 하잖아. 국민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국민을 안 보면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만 봐라, 나 보지 마라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애 이 사람도 자기 보라고 하고 있고 이중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벌써 민주당 꼴보기 싫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지잖아. 네. 총선 끝난 지 얼마 됐어. 그치? 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3년 후에 이재명 대표는 인기 하나도 없어. 네. 참 민심이 무섭다는 무섭지.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 정부를 심판하고 바로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심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거야. 그렇지. 민심은 그래서 마음에서 중립으로 완전히 누구 편도 안 듣고 중립으로 딱 봐야 보이는 게 민심이야. 그래서 정치인은 성공하려면 민심을 잘 봐야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서 에러가 난 거야. 민심을 정확하게 봐야 돼. 버려할 때 날카롭게 버려줘야 돼. 인정사정 없이.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걸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칠 거야. 또 시기에 민감해. 왜? 민심은 금방 변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딱 해줘야 돼.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줄 타이밍이야. 네. 전당대회 때 나와서 당권을 잡지 않으면 보수는 괴멸하고 윤 대통령도 망하는데, 윤 대통령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 이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돌아왔어. 그리고 너무 많이 고집 부렸어.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근데 그 배에 같이 탑승하면 김웅 의원 말이 맞는 거야. 네. 다 같이 폭망인 거야. 어차피 침몰할 배에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꾀가 있는 사람. 쥐새끼는 침몰할 배에 안 탄다고 하잖아. 인간만 타지. 이걸 몰라서 그래. 마음의 작용을. 어차피 마음이 한번 이건 아니다 버리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인간의 노력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련 맞게 거기 따라가다 다 같이 지난번처럼 보수가 괴멸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각을 세워주고 구심점이 필요해. 구심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구심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살 수가 있어. 왜? 이재명 대표 똥볼 찰 거거든. 저렇게 사당화시키고 자기 범죄 혐의 벗으려고 할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쪽에는 딱 나와줘야 돼. 윤 대통령이 그럴 거라고 뽑아준 건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성정 자체가 또 하나는 가장 큰 게 배우자를 네. 정말 잘못 만났어. 배우자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가 초기부터 그랬잖아. 김건희 여사 불우이웃 돕고 아픈 데 가서 계속 봉사하라고. 그걸 못 해주고 날마다 너무 과하게 치장하고 얼굴을 그리고 성형을 너무 많이 하고 국민에게 거부감 일으킬 정도로 연예인이나 모델처럼 하고 맨날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고 이런 모든 행보들이 우리 국민의 마음은 거부감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너무 아기 같은 마음. 그러니까 대통령을 힘을 줘야 되거든. 여자가 강하거든. 근데 아기처럼 대통령한테 비호받고 뒤에 숨어있고 이러면서 대통령 이미지는 떨어뜨리고. 조국 부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짊어졌지. 예. 조국 보고 내가 다 안고 간다. 딱 이러고 들어가잖아. 여자는 사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남자보다 강하거든. 그래서 남편을 딱 지켜주는 힘을 발휘해줘야 남편이 든든한데 김건희 여사는 그걸 못해. 보기랑 다르게 남자 같고 털털하고 그래서 결기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엄청난 여자를 쓰면서 윤 대통령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인이 불쌍해서 차마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질 못하잖아. 그걸 해줘야 되거든.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괜찮다. 받아들이자. 내가 조사받겠다. 어차피 조사받아도 처벌하기 어려워. 그런데 조사받고 딱 아픔 느끼고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해주면 남편을 살리는 길인데 그걸 안 해주고 오히려 무섭다, 힘들다 이렇게 숨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지켜주고 싶은 남자 마음이 센 상남자잖아. 윤 대통령이. 네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자는 출세하려면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내 좀 안타까워. 이번에 보고 조금 실망했어. 김건희 여사 참 결기 없네. 어쨌든 그래서 이미 때는 너무 놓쳤어. 때를 국민의 마음 돌이키기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오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직자들과 또 이제 식사 자리를 했는데 앞으로 자주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속내는 뭐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예 전당대회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똑똑한 사람이라면 나오겠고 멍청하면 안 나오겠지. 자기 때에 나와야 돼. 수박이 여름에 열지 겨울에 나와봐. 얼어 죽지. 그치? 똑같아. 자기가 지금 나올 때인데 그걸 알고 나오면 똑똑하고 그걸 모르면 그냥 얼어 죽는 수박이 되는 거야. 네. 오늘 보니까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국힘에서 뼈 때리는 얘기도 해주고 그럼 국힘은 민주당 이겨. 네. 너무 멋지네. 김웅 의원 같이 그렇게 결기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민의에 부합한 적합한 소리를 내주고 민심에 입안하지 않는 행보를 하면서 더군다나 극우극자 국민한테는 공격받아도 얼마나 공격하겠어. 그치? 딱 자기 소신이니까. 문자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 민심은 그렇게 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다 살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크게 세게 내니까 위대한 이슈가 뭐 극우파, 국자파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안 그래요. 나는 정확하게 민심을 보는 사람이야. 내가 말한 대로 딱딱 될 거라고 하잖아. 그건 뭐야? 나는 정확한 민심, 여론, 하늘의 뜻을 알고 그걸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데 대신에 세게 낼 뿐이지 살기로 누구 편들어서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질까 봐 윤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버럭버럭 했는데 요즘 버럭버럭 안 하잖아. 왜? 이미 어쩔 수 없어. 아픈 길로 들어서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때가 중요해. 타이밍. 사과할 때 제대로 하고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이 여러 번 줬거든.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기회를 놓쳤을 때, 실기했을 때 그 업보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슈 구독자님들도 자기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야 할 때와 이제 물러서야 할 때.
그걸 알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슈를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마음 보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나는 새를 떨어뜨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마음을 모르면 얼마나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운지, 권력 갖고 돈 갖고 출세하고 이게 행복이 아닌 거,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타난 거죠. 오늘도 하루 종일 자기 마음과 친구에서 마음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